자,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8단원 함수의 극대극소와 그래프입니다. 자,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극대극소 그리고 그래프. 우리가 모두 수투 과정에서 모두 다뤘었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시 배우겠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수투에서는 3차 함수, 4차 함수처럼 다항 함수들을 가지고 함수의 극대극소를 구해보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봤다라면 미적분에서는 초월 함수들을 포함을 해서 그냥 지금까지 배웠었던 함수들을 막 뒤죽박죽 섞어서 만들어낸 형태,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식이든 상관없이 극대와 극소를 구할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번 단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룰 내용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자, 전부 다 수투에서 다뤘었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투 단원에 대한 복습이 일단 먼저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자, 함수 fx가 뭐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다라고 칩시다. 이 함수 fx에서 어떤 구간을 임의로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 그 구간 내에서 그냥 뭐 점 두 개를 이렇게 콕콕 찍겠다라는 거죠. 어디든 상관없이 주어진 정해진 구간 안에서 점 두 개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의 점의 x값이 또 다른 점의 x값보다 크다일 때 그때 요 점의 y값이 요 점의 y값보다 더 크다라면 그렇다라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가 될 것이다. 그 구간 안에서. 근데 이번에는 구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을 때 요 구간 안에서도 점 두 개를 찍겠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적든 뭐 어떻게든 찍더라도 두 개의 x 좌표들을 봤을 때 요점의 x 좌표가 지금 요점의 x 좌표보다 좀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점의 y 좌표가 이 점의 y 좌표보다 더 작다라면,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라면,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다라면 이 함수는 요 구간 안에서는 어쨌든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도함수의 부호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불러줄 수 있겠죠. f'x.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도 요 함수가 구간 안에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을 그려봤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들이 그 구간 안에서 0보다 크다라면 요 함수는 그 구간 안에서 증가하고 접선을 그려봤을 때 그 구간 안에서 접선의 기울기들이 모두 음수라면 이 함수는 그 구간 안에서는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였죠. 자, 조심하실 거는 다음 명제의 역은 참이 아니다라는 거, 요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대표적인 예가 이랬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 이기만 할 수도 있지만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도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미적분 파트에서도 여전히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였었죠. y가 x 세제곱일 경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요렇게 이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원점 0,0에서 f'x를 일단 먼저 구하시게 되면은 3x 제곱이 될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0을 넣어 보시게 되면 0이 나오는데 요 점에서 분명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요 점 기준으로 왼쪽에서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에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요 점에서도 역시 증가 상태에 있다,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3차 함수 y는 x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f'x가 무조건 0보다 크다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0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무조건 0보다 큰 게 맞지만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은 0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증가감소를 판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는 기본 전제로 깝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를 가지고 도함수, 미분 관련돼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미분이 가능한 걸 가지고 미분 관련된 내용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x는 a에서 극점이래. 극점인 걸 확정했어요. 확정한 상태에서는 f'a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이제 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f'a가 0이라고 해서 f'x가 0이 되겠구만 x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a가 구해졌어.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x가 a인 그 점에서 극점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극점일 수도 있지만 극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극점 판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발레가 이런 거였죠. 좀 전에 보여드린 y는 x 세제곱. 분명히 원점에서 f'0은 0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 다음 이게 내려와줘야 이제 극대가 되든 뭐 극소가 되든 어쨌든 극점이 된다라는 건데 순간 0이 되었지만 그러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점은 극점이 아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게끔한 x 여기서는 0이 되겠죠. 그 점에서 무조건 극점이다 라고 단정 지어 가면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극점 판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때 도함수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 거냐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도함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y-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x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y-좌표가 플러스 2죠.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f'x가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럼 f'x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구간에서는 요 그래프의 y-좌표가 음수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y가 음수라는 얘기는 요 그래프에서 y가 음수라는 얘기는 f'x가 음수다가 되는 거고 f'x가 음수다라는 것은 fx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x가 0이 되게끔 하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와 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면 이 점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극대를 갖게 되고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x축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y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요 함수에서는 y가 f'x 도함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도함수는 또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fx의 그래프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다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요 점에서 극소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되겠죠. 그래서 극점을 보통 문제 이제 수투에서 이제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제에서 극점을 알려주고 뭔가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고 일단 극점부터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죠. 그럼 극점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취해야 되는 행동이 이거다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문제에서 특정 지점이 극점이다 라고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극점부터 구해봐라 라고 하죠. 그럼 극점을 알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행동이 뭐냐면은 일단 미분에서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보여드렸다시피 요 지점에서 무조건 f'x가 0이 되는 x를 구했다라고 해서 이 지점에서 무조건 극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발레는 y는 x 세제곱을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극점 후보다 정도인 거죠. 극점일 수도 있다. 근데 극점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극점 판정을 해봐야 된다. 그럼 뭘로 할 거냐 해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fx의 그래프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가 되기 때문에 극대를 갖게 되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fx의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된다를 의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점에서 극소를 갖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말 그렇게 풀었느냐를 한번 옛 생각을 한번 떠올리실 필요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f'x가 0이 되게끔 하는 f'a가 하는 요 지점에서 극점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통해서 극대 또는 극소를 판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긴 하나, 우리가 수투에서 문제 풀 때 정말 그렇게 풀었느냐는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안 했을 거다라는 거야. 쌤, 저는 그렇게 다 했는데요?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라는 경험을 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쌤이 수투에서 우리 뭐 안 하기로 했었냐면은 진간표도 안 하기로 했었어. 기억나나요? 진간표를 안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랬었다라는 거야. 진간표 그리면 너무너무 좋지. 시간이 남아 돌면야 진간표뿐만 아니라 그래프까지 다 그려서 문제 풀면 제일 좋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행위 하나하나들이 시간을 다 잡아먹으면서 결국은 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간표를 그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니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f'x가 0이 되게끔 하는 x, a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말하지만 그 점에서 극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 점에서 극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판정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극점이겠거니 하면서 문제를 풀라 그랬어. 쌤, 그러다가 만약에 극점이 아니면 어떡해요? 틀려야지 뭐. 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극점 판정하는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그냥 극점이겠거니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극점 판정을 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진간표를 그리거나 해야 되겠지만, 단지 그것은 서술형, 그러니까 수행평가 선생님한테 보여주기 용도로 이제 해주는 것 뿐인 거지, 우리가 객관식에서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기 위해서는 진간표뿐만 아니라 극점 판정조차 생략하는, 하지만 그만큼의 위험은 감소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간표도 생략, 극점 판정도 생략하면서 우리가 수투에서 내용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미적분에서도 그 원칙은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진간표는 정말 최소화할 거고요. 하지 않아도 된,
굳이 안 해도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면 다 생략해버릴 거라는 거야. 물론 서술형이나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들이지요. 단지 객관식에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서술형이 없어진 학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면은 서술형 내용들은 전부 다 수행평가로 대체를 해버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객관식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위험을 안고 가겠다. 하지만 그 위험이 극히 낮은 것들만 가져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함수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을 때 요 지점들에서 y는 f'x,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0이 되잖아요. 왜? f'x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지.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과 이 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가로선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죠. 그래서 이 점들에서의 도함수의 값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증가하고 있잖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플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y가 플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요점 왼쪽에서는 x축 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요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잖아. 그렇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f'x가 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y가 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x축 아래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전부 수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복습이 진행되고 있어요. 복습할 때 내용 한번 다시 떠올려 주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점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f'x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f'x 그래프에서 y가 플러스라는 거죠. y가 플러스라는 것은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을 때 y는 f'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 단원 여러 가지 미분법을 하시면서 뭘 배웠냐면 이계도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뭐 이계도함수라는 게 별게 아니라 fx를 2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 f'x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그러니까 f'x의 도함수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 요 그래프에서 도함수를 본다는 얘기는 요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본다라는 거고요. 그럼 먼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여기부터 찾아보시면 되겠네. 자, 요 점에서 이계도함수 y는 f2'x, 얘를 기준으로는 2'이지만 얘를 기준으로는 한 번 미분한 게 되는 거니까 요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그래프에서의 y값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요 그래프에서의 y값이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음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미분인 f2'이 음수다라는 거고 y가 음수다라는 거니까 x축 아래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요점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요점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의 도함수 f'x에 한 번 더 미분한 f2'x, 이것의 부호가 플러스다라는 거고 y가 플러스다라는 거니까 이번엔 x축 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배운 이계도함수 f2'x를 가지고 뭘 하려고, 뭐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냐라는 건데, 얘를 가지고 한번 다시 올라가 본다라면 이렇습니다.
이계도 함수 f2'x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에서 이 점들의 y들을 보시면 음수잖아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y가 음수라는 얘기는 f2'x의 부호가 음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부호가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가 되겠고요. 얘가 음수니까 f2'x의 부호가 음수니까 f'x는 감소하고 있다가 돼야 되겠죠. f2'x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f'x의 부호는 f'x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요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것들의 y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의 y가 음수라는 얘기는 요 점들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말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이것의 미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f'x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접선이 점점점 완만해지면서 작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양이었죠. 양이면서 점점 완만해지고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가 되겠고요.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음수로 바뀌면서 더 가팔라지죠. 자, 음수에서는 더 가팔라질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fx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요점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인 거, 오른쪽에서 플러스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f'x는 증가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f'x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얘라고. 그러니까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라고.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요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뭐가 증가하고 있냐면 y값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y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f'x가 증가한다가 되는 거죠. 그럼 f'x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해석하시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음이죠. 음에서 지금 점점점 완만해지고 있어요. 기울기가 음수일 경우에는 완만해질수록 커지죠. 그러다가 기울기가 양수가 됩니다. 그럼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음수에서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에서 점점점 가팔라지고 있어요. 양에서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 이 점에서의 y좌표가 커진다라는 것은 y가 커진다는 얘기는 f'x가 커진다는 얘기고 f'x가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게 되냐면은 볼록성을 알 수 있게 된다가 됩니다. 자, 우리 볼록 언제 배웠냐면 2차 함수에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배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볼록을 얘기합니다. 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fx가 어떻게 된다고? 위로 볼록하게 된다고.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도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게 된다고. 자, 근데 요거를 뭐랑 연결시키시면 좋으시냐면 니들이 절대로 안 까먹는 게 있을 거 아니야. 2차 함수에서 x제곱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x제곱의 개수 a가 플러스면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다. 이거 모르시면 진짜 큰일 나죠. 2차 함수에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이었다라는 거잖아요. 2차 함수를 두 번 미분하시게 되면 상수가 구해지게 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한 번 미분하시게 되면 1차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상수만 남게 되는데 이 상수의 부호가 결국은 x제곱의 개수의 부호와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해도함수의 부호와 볼록성을 연결하셔야 되는데 이걸 니들이 잘 헷갈려. 왜? 그렇게 많이 자주 쓰진 않거든. 그래서 이게 니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랑 연결시키시면 이제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죠. 2차 함수에서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에서 x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fx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 예. 요 2차 함수의 볼록성과 이계도함수의 볼록성을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신다라면 새롭게 외울 거는 없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극점을 이계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요 지점 극대죠. 왜?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이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극대를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올라가다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극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지점에서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는 0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지점에서 극대를 갖는지 극소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극소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가 볼록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위로 볼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위로 볼록. 여기서는 위로 볼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위로 볼록하고 있고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하고 있어. 그러면 한 여기쯤에서는 분명히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해지는 순간이 생길 텐데 그러니까 그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지점이 어디냐면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 지점을 우리는 앞으로 변곡점이라고 불러주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변곡점이라는 것은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즉 위로 볼록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그럼 아래로 볼록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로,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또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즉 위로 볼록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즉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지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이계도함수의 값이 0이 되겠죠. 요 점을 기준으로 좌와 우에서의 부호가 바뀐다라면은 그 지점은 함수값이 0이 돼줘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좌와 우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라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은 볼록성이 바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이 이제 변곡점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극점과 마찬가지예요. 자, f'x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했어. 그러면 요 지점에서 극점이다. 라고 하면 참이다 거짓이다?
자, 거짓이라고 지금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했다고 해서 그 점에서 무조건 극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다. 극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발레로 보여드렸던 게 y는 x 세제곱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극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극점이겠거니 하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것뿐이었던 거지, 극점이라고 분명히 반드시 단정 짓고 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극점이 아닐 가능성이 극히 낮으므로 그냥 극점이겠거니 하면서 가져가자는 것뿐인 거지, 무조건 100% 극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거였어요, 개념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계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점에서 변곡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발레는 이렇습니다. y는 x 4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2차 포물선처럼 아래로 볼록인데 그 볼록성이 훨씬 더 크죠.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요거 이제 도함수 구해 보시게 되면 4x 세제곱,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계도함수 구하시게 되면 12x 제곱이거든요. 여기 x에다가 0 넣어 보시게 되면은 0 나옵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한 x가 지금 여기서는 0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요 점에서 이제 변곡점이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 점에서 볼록성이 바뀌고 있냐라는 건데 아니다라는 거야. 계속 아래로 볼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래로 볼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은 변곡점이 아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해냈다고 해서 그 점에서 무조건 변곡점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나, 그 위험의 가능성이 극히 이것 역시 낮으므로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그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면서 변곡점이겠거니 하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틀리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그 조금의 위험성마저 없애기 위해서 선생님 저는 이거 다 극점 판정, 변곡점 판정 다 할랍니다 하시게 되면 어차피 시험 보시다가 보면 뒤에 있는 문제들을 못 풀게 되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왜? 앞에서 할 것 다 했거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것 다 해가면서 문제를 풀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는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틀리게 된다. 그러니 그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면, 굉장히 작다라면 안고 가자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계도함수가 그래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계도함수를 가지는 함수 fx에 대하여 f'a가 0, 즉 극점이 다가 아니라 극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계도함수를 그 점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해 봤더니 0보다 작아.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2차의 대가리가 마이너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의 값이 0인 상황에서 그 점에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해 봤더니 0보다 작아. 그렇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점에서 극대이겠구나.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f'a가 0이라면 요 점에서 극소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계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극대와 극소, 극대 값을 가질지 극소 값을 가질지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계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극대와 극소를 판정할 일은 없다라는 거. 문제에서 굳이 이계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극대 극소를 판정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계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극대 극소를 판정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계도함수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얘다라는 거죠. 볼록성 그리고 변곡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 플러스라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건데, 그것을 2차 함수의 대가리 x제곱의 개수의 부호와 연결시키라고.
2차 함수의 부호, 2차 함수 x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의 x제곱의 개수의 부호, 그러니까 a의 부호가 되겠죠. a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게 그려진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연결시켜서 위로 볼록이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fx에서 이계도함수가 0이 되겠건 x, a에서 무조건 변곡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잘못된 거다 라는 거. 그 지점에서 이계도함수의 값이 0이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좌와 우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라면, 즉 볼록성이 변한다라면 그 점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도함수가 그래프에서 갖는 것들에 대한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배운 이계도함수가 그래프를 그려내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보셨다라는 거죠.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정말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다음 함수가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하려면 f'x가 0보다 크다 라고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이 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을 f'x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미분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곱미분 들어가고 있는 거, 곱미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앞에 거 미분하시면은 EX-A고요. 뒤에 거 그대로 쓰셔야죠. 플러스 이번엔 앞에 거는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를 미분하시는데 미분해도 그대로 얘는 그러면 EX 거듭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남는 찌그레기들 모아주시게 되면 E-AX 요거랑 계산하시면 플러스 4분의 1A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앞에서 한번 선생님이 강조를 했는데 지수함수 얘 너무 좋은 놈이라고, 얘 너무너무 좋은 놈이라고, 얘 절대로 0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랑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곱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놈이라고.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 묶어내시게 된다라면 지워버리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놈이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묶어낼 수 있으면 묶어낸 다음에 버려버려서 문제를 끌고 가시면 조금 더 식이 작아지잖아요. 식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아무래도 연산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하려면으로 문제가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고1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야. 고1 때 배우셨던 2차 부등식. 그러면 2차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전부 다 만나면서 위에 있는 게 전부 다 되려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얘는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돼야 되죠. X축 위에 있다라고 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판별식은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선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되겠고 얘는 접하고 있으니까 교점이 1개니까 판별식 D는 0이다. 그래서 합쳐주시게 되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문제를 끌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 가지고 판별식 세워주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A-1, A-4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서 A의 범위가 1 이상 4 이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 뿐만 아니라 같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 미적분에서도 활용도가 높으니까 꼭 이건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죠. 자, 예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여라. 자, 극값 구하시려면은 일단 미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X 미분해 주시면은 몫의 미분으로 들어갑니다. 분모 제곱하고요. 위에 거 미분 1,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하시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되면서 분모는 그대로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분자를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묶어내면서 이렇게 쓰고요.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네요. 자, 도함수 구했습니다. 도함수 구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면 얘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분수가 0이 될 때 분모는 보시는 게 아니죠. 분모가 0이 되면 0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자를 보셔야 된다는 거. x가 마이너스 3 또는 1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 얘들은 분명히 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한 x들이야. 그럼 이 점에서 무조건 극점을 갖는다 안 갖는다?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대답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점 판정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본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할 건 해야죠. x가 마이너스 3. 원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증감표를 그리셔야 되는 게 더 맞는데 증감표는 우리가 어떻게든 좀 안 그리면서 문제를 끌고 가보자고. 자,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보다 좀 작은 거, 마이너스 3보다 좀 큰 거, 물론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일단 좀 작은 거, 마이너스 4 같은 거 한번 넣어 보이신다라면 분모는 지금 제곱이 되기 때문에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넣어 보시면은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걸 넣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라서 마마마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집어 넣으시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다라는 거.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는 거 뭐 많잖아요. 뭐든 넣어보신다면 얘가 부호가 플러스,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풀마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1보다 큰 거 넣어보신다면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제 여기다가 칸을 막 나누고 이러면 증감표가 되는 것 뿐인 거지. 근데 그 칸 나누는 시간조차 아까운 거잖아. 그래서 칸 나누기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니들도 칸 나누기를 안 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공간 확보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하세요. 이게 막 여기 있는 거랑 막 뒤섞이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칸으로 안 나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부호들과 막 뒤섞이게 되면은 이게 뭐였는지 나중 되면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하시면서 증감표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 증감표죠. 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요 값을 구해주면 극소값이 되겠고 요 값을 구해주면 극대값이 되겠다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시게 되면은 분모는 12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시게 되면 분자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극소값
극값 되는 거. 그러면 1 넣어보시게 되면은 분모는 4고요. 분자는 2니까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극대값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괄호 2번 볼게요. 자, 괄호 2번에서는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로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정의역 x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정의역부터 먼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는 0보다 작은 거, 0을 포함해서 0보다 작은 건 넣을 수가 없어. 극값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미분할게요. 미분하시게 되면은 요거 미분하면 1이고 요거 미분하면 0이니까 뭐 안 써도 되고 요거 미분하면 x분의 1. 자, ln x 미분하면 x분의 1 되는 건 너무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죠. 자, 그래서 x분의 x 마이너스 1이 도함수입니다. 자, 얘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하기 위해서 분모를 보시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분수가 0이 된다라고 해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떠올려 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무조건 분자를 보셔야죠. 그래서 x가 1에서 극점을 갖는다가 아니라 극점이 될 수 있다. 이긴 한데 사실 얘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만약 여기서조차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면 이 문제의 답은 극값이 없다입니다. 가 답이 될 텐데 물론 이런 예제, 교재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정말 극값이 없다가 답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문제에서 보기 1번 극값 5, 뭐 보기 2번 3,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5번에 보기 5번 극값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기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죠. 이건 그냥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이제 극값 나오겠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극값이 이제 극대값이냐, 극소값이냐 라는 걸 알려면은 어쨌든 좌와 우에서 증가 감소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1보다 더 큰 거 넣어 보시면은 얘가 부호가 플러스네요. 자, 1보다 작은 걸 넣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5를 넣으시는 건 안 돼. 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정의역을 0보다 큰 걸로 잡아놨잖아. 그래서 1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큰 거, 2분의 1, 뭐 3분의 1 요런 거 이제 넣어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감소하고 증가한다. 따라서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럼 그 값이 얼마냐를 알기 위해서 x에다 1을 넣어보는 거죠. 1 넣어보시면은 ln 1은 0이죠. 로그 1은 0입니다. 1 넣어보시면은 2가 되면서 극소값이 2가 되고 얘는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고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오목도 물론 오목이란 단어를 지금 배우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오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끌고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래로 볼록과 위로 오목은 같은 거고요. 위로 볼록과 아래로 오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록성을 얘기할 때 전부 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고만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오목은 오목이 뭐지? 막 이러고 계실 필요는 없어. 이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 볼록성을 조사하고 변곡점을 구하여라 라는 것은 결국은 이계도함수를 끌어들여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미분을 일단 한 번에 두 번의 미분을 할 수는 없죠. 한 번씩 미분을 진행을 합니다. 요거 이제 미분할 건데 몫의 미분으로 들어가겠죠. 분모를 제곱하고 위에 1로 되어 있는 그 몫의 미분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위에 거 미분, 그럼 0이네? 그럼 안 써줘도 되고, 마이너스, 이제 위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거 미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도함수를 구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볼록성 조사하고 변곡점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도함수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얘가 뭐 0이 되는 거 이런 거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이게 도함수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한 번 더 미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거를 제곱하셔야죠. 그래서 4제곱 될 거고요. 위에 거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요거 미분하실 건데 요게 지금 이것의 제곱을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합성 미분, 그러니까 겉미분, 속미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겉미분하시면 2 내려오면서 x제곱 플러스 1에 1제곱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속의 거 미분하셔서 곱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이 x제곱 플러스 1이 x제곱 플러스 1이 다 있으니까 하나씩만 약분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분모에는 x제곱 플러스 1에 세제곱 남아있을 거고요. 분자에는 2x제곱 플러스 2 남아있는 게 8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계도 함수가 구해졌고요. 이제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해주시면 그 x가 변곡점이다. 그 점을 x좌표로 갖는 점이 변곡점이다. 라고 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대부분 그 점에서 변곡점이 되겠지만 아닐 수도 있음을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분수가 0이 되는 x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분자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이 3분의 1이 되는,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과 플러스 3분의 루트 3에서 이계도 함수가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점들을 기준으로 좌와 우를 보자라는 거죠. 자, 얘보다 더 작은 거, 뭐 마이너스 100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거보다 더 작은 거를 이계도 함수에다가 넣으셔야 되겠죠.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보셔야 볼록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보다 더 작은 거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분모는 얘가 지금 제곱이기 때문에 뭘 넣든 무조건 플러스고요. 플러스를 세제곱했기 때문에 여전히 플러스죠. 그래서 분모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분자만 볼 건데 마이너스 100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겠네.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과 플러스 3분의 루트 3 사이에 있는 거, 0 같은 거 넣어보신다라면 부호가 플러스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3분의 루트 3보다 더 큰 거, 100, 200 뭐 이런 거 넣어보시면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얘들은 도함수의 부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이러고 계시면 곤란한 거야. 이계도 함수의 부호이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그럼 위로 볼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그럼 아래로 볼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그럼 위로 볼로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 볼록인 구간을 적어 드린다라면 마이너스 무한에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구간을 적어 드린다라면 아래로 볼록 구간을 적어 드린다라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과 플러스 3분의 루트 3 사이가 아래로 볼록인 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위로 볼록인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의 루트 3보다 큰 범위에서 위로 볼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구간, 아래로 볼록한 구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 점에서 이제 볼록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점이 변곡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죠.
요 점을 기준으로 볼록성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이 변곡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곡점의 좌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점의 x좌표를 식에다가 넣어주셔서 y를 구하시게 되면 변곡점의 y좌표까지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집어넣으시면은 제곱하면은 3분의 1, 그럼 3분의 4, 그러면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 변곡점의 y좌표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얘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 마이너스 4분의 3이 변곡점의 y좌표가 되면서 변곡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배운 도함수와 이계도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건데, 우리가 수투에서 그리셨던 3차 함수, 4차 함수는 이제 요걸 배우시고 나면은 발로 풀 수 있다. 발이 안 잡히나? 발로 풀 수 있는 뭐 그런 그래프다 라는 겁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는 정말 그러니까 그게 쉬웠다기보다는 이제 얘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자, 처음 보셔야 되는 것은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정의역에 집중하면서 함수의 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쓰세요. 유리함수. 분수함수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죠. 분수함수로 한정 지을게요. 분수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보셔야 되겠죠. 분모가 0이 아닌 구간을 정의역으로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분수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범위를 정의역으로 잡아 주셔야 되겠고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에 있는 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정의역으로 잡아 주셔야 되겠고요.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진수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진수 자리에 있는 식이 0보다 큰 범위를 정의역으로 보시면서 잡아가셔야 되겠고요. 밑을 만약에 건드린다면 밑 조건에 의해서 또 밑은 0보다 크고, 기억나시나요? 0보다 크고 밑은 1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였습니다. 그래서 fx식이 진수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0보다 크다. 요 범위를 정의역으로 잡고 문제를 끌고 가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대칭성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을 보시면서 식을 볼 때 대칭성, 그러니까 그 식이 우함수이냐 기함수이냐를 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데 있어서 막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게 우함수인가 기함수인가 이도저도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딱 주어지면 이거 우함수네, 이거 기함수네, 이거 이도저도 아니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역도 마찬가지고요. 식을 보시면서 이거 분수함수네, 이거 분모 0 빼내야지, 이거 무리함수네?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식,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로 x범위 정의역을 잡아야 되겠네. 로그함수네? 그럼 진수 자리에 있는 게 0보다 크다를 가지고 정의역을 잡아야 되겠네. 식을 딱 보고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막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기에는 이거를 푸는 거 자체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번, 2번 과정에서 시간을 소비할 시간은 없다. 한 5초 안에 3초 안에 모든 걸 끝내버리셔야 되겠다가 됩니다. 이건 연습하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좌표 축과의 교점을 잡아준다라는 건데, 요건 이제 y축과 교점은 이제 y절편이죠.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때 필요했었던 게 y절편이었다라면, x절편,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fx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통해서 우리는 x축과의 점근선의 유무를 따질 거예요. 요거는 보통 학교 선생님이나 교과 책에 나와 있는 풀이랑 조금 달라요. 요거는 나랑 같이 하는 친구들만 x축과의 교점을 통해서 점근선을 고려해 나갈 겁니다. 요거는 나랑 배우는 친구들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함수의 뭐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 이거 이제 미분한다는 거죠. 미분해서 0대에끔 하는 x 구에서 그 x들 기준으로 좌와 우에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거 보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는다라면 그게 이제 증감표가 되겠죠. 그 다음 곡선의 오목과 볼록과 병목점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를 끌어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계도 함수가 0이 되게끔 한 x를 기준으로 좌와 우에서 부호의 변화를 보면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따진다라는 건데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쌤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쌤 왜 안 해요? 시간 때문에 안 하죠. 어디서는 해야 돼? 당연히 서술형이나 수행평가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서 오목과 볼록과 변곡점까지 다 구해서 진감표를 완벽하게 그려서 푸는 걸 딱 한 번은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준 다음에 봐봐라.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면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몇 문제나 풀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외할 첫 번째 대상이 결국은 이계도 함수예요. 미적분 파트 들어오면서 우리가 수투와 가장 큰 차이, 미분과 미적분의 미분의 가장 큰 차이는 이계도 함수를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로 보셔도 좋을 만큼 이계도 함수가 미적분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쨌든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 미분이 아니잖아요. 막 몫의 미분을 한다던가, 뭐 합성 미분을 한다던가 등등의 어떤 미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미분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에다가 추가로 걔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해서 그 x를 기준으로 좌와 우에서 부호가 변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 들어가려면 거의 막 한두 문제를 더 푸는 만큼의 시간이 더 투자가 된다는 건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것들을 생략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시킬 거야. 이걸 다 해가면서 그래프 그리는 건 누구랑 하면 돼? 학교 선생님이랑 하시면 되겠죠. 학교 선생님이랑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막 10분씩, 막 15분씩 들여가면서 그래프 하나씩 그려 나가시면 되고요. 나랑은 1, 2분 안에 그래프를 막 선생님이랑 10분, 15분 동안 그렸었던 그래프를 나랑은 1, 2분 안에 그리는 연습을 해나가셔야 될 거 아니야. 1, 2분 동안 그래프 하나 그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래프를 그렸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그린 그래프를 가지고 막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텐데 그 시간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1, 2분, 막 2, 3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해서 와 시간을 단축했다가 아닌 거죠. 더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쌤이랑 같이 연습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은 하지 않으실 보통 문제집에서는 다루지 않는 방법을 끌어들여서 편법이죠. 끌어들여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 이제 하긴 할 건데 거의 안 할 거예요. 얘가 하는 역할이 커요.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하는 대신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해지는 것들의 의미를 좀 더 두면서 그래프를 그려나가게 될 겁니다. 자, 뭐 백날 떠들어봤자 뭔 말인지 못 알아먹으실 거고 한번 직접 해보자라는 거죠.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거 식의 형태 지수란다.
그 분수, 로그, 그 다음에 루트. 분수 함수냐, 로그 함수냐, 무리 함수냐를 보라는 거죠. 만약 이것들 중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이제 정의역을 시주 전체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분수 함수다라는 거죠. 분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x를 잡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0이 되는 x를 제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겠구만 x가 1인데 그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칭성을 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대칭성은 이미 식의 형태를 보면서 같이 봤어야 돼.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동시에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얘는 뭐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에요. 쌤 근데 그거 어떻게 판단하나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보시면 되죠. 넣었을 때 그 마이너스가 사라지거나 그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라면 우함수가 될 거고 기함수가 되겠죠. 근데 얘는 이도저도 아니란 말이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x 제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랑 쟤랑 저기다가 쟤가 그대로 왔냐? 아니죠. 달라요 분명히. 아니면 저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래서 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식의 형태를 보면서 정의역을 생각해내면서 그와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계속 반복을 좀 해주셔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 게 축과의 교점. 근데 x축과의 교점을 좀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fx x-1, x제곱이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분수가 0이 될 때는 분자를 보시라고, 분모는 제발 좀 보지 마시라고,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중근이죠. x제곱이 0이 되게끔 한 x는 0인데 이제 중근이죠. 여기서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 아, fx 그래프가 조금 있다가 x축과 원점에서, x가 0인 점에서 원점이 되겠죠. x가 0인 점에서 x축과, 그러니까 원점이 되는 거지. 원점에서 접하면서 그려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이제 가져가시는 거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계. 지금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x축과의 교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야죠. 그래서 증가, 감소, 극점 이게 확인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합니다. 미분을 하는데, 몫의 미분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 분모 제곱하고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하면 1이에요. 그래서 x-1의 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이고, 마이너스 2x예요. 그러면, 분자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얘가 0이 되게끔 한 x가 0 또는 2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 0과 2를 가지고 증가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자, 이계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자, 한 번은 보여줘야지. 자, 이게 도함수 들어갈게요. 그럼 얘가 도함수잖아.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면서 요거 가지고 갈까? 요거 인수분해하기 전인 요걸로 한 번 더 미분이 들어갈게요. 몫의 미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분모를 한 번 더 제곱해야 되니까 4제곱 될 거고요. 위에 거 미분하고요. 밑에 거 그대로 쓰겠죠. 마이너스, 이번엔 위에 거 그대로 쓰고요. 밑에 거 미분하겠죠? 그러면 합성 미분 들어가면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1이 여기서 한번 약분되고 여기서 하나 약분되고 여기서 한번 약분되면서 x-1의 세제곱분의 2x-2 x-1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얘를 생략할 수 있다라면 이 문제를 그만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x-1의 세제곱이고요. 자,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네요. 그래서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즉 이계도 함수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해 주시게 되면 이제 변곡점의 x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조금 아쉽게도 얘는 이계도 함수가 0이 되게끔 하는 x가 구해지지 않네요. 그래서 얘는 좀 적절한 예가 아니구나. 여기서 x가 구해지면서 그것까지 증가표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그럼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이 걸리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얘는 이계도 함수를 구하긴 구했어. 근데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해봤더니 없어. 정말 다행인 거죠. 이제 요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통해서 증가 감소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0보다 작은 것을 도함수 여기다가 넣어 볼 건데, 얘들아 분모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분자만 보시면 되는 거죠. 분자에다가 0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요. 0과 2 사이에 있는 걸 집어넣으시면 안 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정의역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름의 증감표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잖아. 나름의 증감표를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까지 고려하시면서 증감표를 그리시되 단지 선만 긋지 말자 뿐이야.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을 뭐 2분의 1 같은 거 넣어보시면 되겠죠. 넣으셔서 부호 확인하시고요. 1과 2 사이에 있는 거 넣으셔서 부호 확인하시고요. 2보다 더 큰 거 넣으셔서, 분모는 볼 필요가 없어. 제곱했기 때문에. 2보다 더 큰 거 넣으셔서 부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그때의 y 값을 구하겠죠. x에다가 0 넣어주시면은 y 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x에다 2 넣어보시면은 4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거죠. 자, 여기 지우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공간이 없어서 지금 지우는 것 뿐이야. 정의역에서 1을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x1이랑은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뭘 만들어낼 거냐면은 점근선을 만들어낼 거야. 그것을 처음에 식의 형태에서 정의역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돼. 그리고 0,0이죠. 그리고 2,4입니다. 0,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올라오고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x1과 만나면서 내려가면 안 되니까 x1을 타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근선에 가까워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4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x1과 만나버리잖아. 그러니까 타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간다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축과 접할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교점이 한 개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건데,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 요거는 조금 특수한 거라서 따로 빼내서 기억하셔야 돼. 뭐냐면은 분수함수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한 차수가 더 클 경우에는
얘를 나누어서 뽑아내는 몫이 점근선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분수함수에서, 분수함수는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수함수에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근데 차수를 언급하려면은 뭐 지수식이 온다던가 로그식이 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는 거야. 분모 분자의 다항식이 온다라는 거죠. 분수식에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2다 3 크면 안 돼. 1만 커야 돼. 1만.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1 커서 나누었을 때 몫이 1차로 나오겠죠.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2차가 더 크다. 얘가 1차인데 얘가 3차다. 그럼 몫으로 2차가 나오잖아. 그러면 안 돼. 분모 분자의 차수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1 클 때 그때의 몫으로 나오는 그 1차식이 점근선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를 문장형으로 통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나오고 막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니들이 다른 점근선들은 다 찾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다음과 같이 분모 분자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인 와중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1 더 큰 차수 형태의 분수식 일 경우에 직선의 점근선 찾는 걸 니들이 좀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잡고 문장형으로 통째로 외워서 딱 보면 이거 직선 점근선을 갖는 식 알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제곱을 x-1로 나누어 주시면 몫으로 x가 일단 올라가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아래로 빼겠죠? x제곱 당연히 사라질 거고 x만 내려올 겁니다. 부호 조심하시고요. 그럼 x-1에다가 1을 곱해야죠. 그래야 x-1이 내려오면서 빼면서 1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x-1분의 1 플러스 몫으로 x 플러스 1이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얘들아 22를 5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2잖니? 그랬을 때 5분의 22를 니들이 초등학교 때 대분수로 바꾸면서 4와 5분의 2라고 적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뽑아내는 4는 몫이었고요. 5는 뭐 5가 그냥 그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5가 그대로 온 거죠. 그리고 여기 올라간 2가 뭐였었냐면 나머지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몫은 빼내고 나머지는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몫은 빼내고 나머지는 올려주시면 나눗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x를 무한으로 한번 보내보시게 된다면 얘는 x에 점점점 큰 걸 넣으면 넣을수록 0에 가까워질 거고 얘는 그냥 얘죠. 그래서 x에다가 100을 넣으시게 되면 101에다가 100을 넣었으니까 99분의 1을 더한 건데 요 99분의 1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수잖아요. 그래서 101에다가 99분의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거의 101이다.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근데 만약에 x에다가 한 100이 아니라 100만을 넣으면 얘는 100만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의 얘는 그냥 넣은 대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얘가 추가되는데 x에다가 100만을 넣었기 때문에 더해지는 값이 999,999분의 1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x에다가 점점점 큰 걸 넣는데 그 값이 얘는 거의 0에 가까워지므로 결국은 이것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이 되는 건 아니죠. 왜?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점근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그려져야 되는 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고요. 그래프도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점점점 요 그래프에 가까워지게끔 가까워짐을 보여줘야 돼요. 점점점 가까워짐을 떨어지면 안 되지. 하지만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왜? 결국은 이것의 극한이 얘가 되진 않거든. 뭔가 조금이라도 값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개형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를 몇 분 만에 그려내야 되느냐라는 건데 누군가는 뭐 10분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1분 만에도 그려낼 수 있다가 됩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1분 만에 그려요? 다시 볼게요. 식을 본다고. 식을 보면서 분모를 보면 분수함수네? 분모 보면서 1 안 되네. 좀 이따 1 점근선 딱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는 0 되게끔 한 x 구하는 거. 바로 0이죠. 근데 중근이니까 좀 이따가 0이랑 접하겠네. 생각해 두는 거죠. 여기까지 한 5초 안에 끝나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은 개인 차이죠. 이거는 뭐 누가 더 열심히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거고요. 얘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하는 거죠. 0과 2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저기서 구해낸 정의역을 반드시 증간표 안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시간 아끼기 위해서 표까지는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0보다 작은 것을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을 1과 2 사이에 있는 것을 2보다 큰 거를 도함수에다 넣으셔야 되는데 이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여기 제곱이죠. 여기에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x에다가 뭐를 집어넣더라도 얘가 부호가 뭐가 되더라도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분모의 부호는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0보다 작은 걸 넣어보는데 분모에다가 넣지 않는 거죠. 분자에만 넣어가면서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을 분모에다 넣을 필요가 없죠. 무조건 플러스니까. 그래서 분자에다가만 1과 2 사이에 있는 것을 분자에다가만 2보다 큰 것을 분자에다가만 넣으면서 분모에 넣지 않음으로써 분모에 넣어서 계산하는 것만큼의 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호를 조사하면서 올라가네 내려가네 내려가네 올라가네 하면서 이제 올라가네 내려가네 올라가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을 봤더니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네? 얼른 나눠야죠. 그래서 몫을 빼내고 그 몫의 직선을 그어주면서 점근선을 그려주시게 되면 다듬으면 되죠. 그 다음은 조금 다듬으면서 그래프를 완성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의 개형을 보랍니다. 일단 먼저 보실 것은 식의 형태를 보라고 했어요. 분수, 루트, 로그. 얘는 루트도 아니고 로그도 아니지만 분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분수라고 해서 무조건 점근선이고 정의역이 뭔가 빠지고 하는 건 아니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보라는 거죠. 근데 얘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음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게끔 한 x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잡히게 된다는 거죠. 정의역이 실수 전 범위로 잡히게 되는 거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특별히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슉 넘어가야 돼. 요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분수네 분모가 0 안 되네 그럼 패스. 여기서 뭔가 땡겨낼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이 x제곱분의 x가 0이 되겠고 한 x를 구하시면서 원점과 만나겠네요. 그것도 한 개 만나겠네요. 좀 한 개. 그 다음에 미분하셔야죠. 미분하시면은 분모 제곱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근데 그대로겠죠. 약분되면서 2x 거듭제곱 1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가 0이 되게끔 한 x를 즉 분자에서 찾으셔야 되겠고요. x 1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계도 함수도 바로 구할게요. 이계도 함수 구하시게 되면은 요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분모 제곱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하시게 되면 EX, EX, EX 약분되면서 분모 EX 하나 남아있을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X니까 EX 거듭제곱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얘가 0이 되겠구만. X가 얼마냐면 2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감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증감표입니다. 우리가 수투에서 그렸었던 증감표는 X 들어가고 F'X 들어가고 Fx 쓰면서 끝나는데 이계도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계도 함수를 집어넣고 맨 밑에 함수 Fx를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칸 나누기를 하죠. 얘는 뭐 정의역이 딱히 정의역에서 딱히 고려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도함수가 0이 되게끔한 X 집어넣으시면 되고 근데 한 칸 띄우고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이계도 함수가 0이 되게끔한 X도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1에서 도함수가 0이 됐어요. 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했으니 얘를 당연히 도함수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0 나오겠죠. 그래서 집어넣지 않고 바로 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한 x였으니까 여기다 0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이계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한 x였으니까 이계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한 x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을 기준으로 좌와 우를 보시는데 비록 2가 있지만 도함수랑 2랑은 상관이 없죠. 도함수랑은 1만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좌와 우를 나누시면 되고요. 이계도함수는 2랑만 상관이 있으니까 이 칸들을 다 한 칸 한 칸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그냥 다 한 칸이야. 이계도함수를 기준으로는 이게 다 한 칸인 거죠. 이런 식으로 부호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조사해 나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다 부호가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부호가 다 똑같습니다. 자,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것을 도함수에다가 넣어 보신다라면 지수는 거라고 무조건 플러스라고 x에다가 뭘 집어넣더라도 얘는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분모를 보실 필요는 없어지고 분자만 1보다 작은 거 넣어 보시게 된다라면 부호가 플러스네요. 이번 1보다 더 큰 거, 1과 2 사이를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1보다 큰 걸 넣으시면 됩니다. 1보다 큰 거, 뭐 1.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어차피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럴 필요 없고 그냥 마이너스 이러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계도함수를 2를 기준으로 부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도함수에다가 2보다 더 작은 거를 넣어 보신다라면 얘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겠고요. 2보다 큰 거 넣으시면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도함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증가죠. 근데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위로 볼록이죠. 증가하고 있는 거를 위로 볼록하게 당긴다는 거야. 위로 당긴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는데 위로 볼록이니까 감소하는 걸 위에서 당기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감소하는 건데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은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밑으로 당기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제 함수값 구합니다. x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 2분의 1이고요. x에다가 2 넣어주시면은 2의 제곱분의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증감표를 보면서 그래프를 좀 완성시켜 보자라는 거죠. 1,2분의 1을 찍는데 요 2라는 무리수이라는 놈이 2.7쯤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3분의 1쯤 뭐 그쯤 찍으시면 되는 거죠. 1,3분의 1쯤 2.7분의 1을 뭐 정확하게 찍을 수조차 없잖아요. 대충 찍으시고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될 거냐? 이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는 정의역은 딱히 볼 게 없었지만 x축과의 교점을 통해서 우리가 x가 0인 거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원점과 만난다. 그러니까 원점과 만나면서 올라가고 있어야죠.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위로 볼록한 거, 위로 볼록하게 이제 그려지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어디를 2 제곱분의 2. 근데 얘가 2.7쯤 되니까 이거 제곱하면은 얼마쯤 될 건데 그거분의 2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를 우리가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이 점보다 더 밑에 찍혀야 되겠지. 그리고 분명한 건 얘는 플러스라는 거.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찍힐 겁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하면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점부터 해서 아래로 볼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된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얘가 뭘 의미하냐면 x축과의 교점이고 얘는 뭘 의미하냐면 그것의 개수죠.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다라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이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두 개로 보이잖아.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한 개가 0인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점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없어야 돼. 내려오는데 지금 분명히 보시면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x축과의 교점은 없어야 된대. 요거 하나만 있어야 된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x축과 안 만나야 된대. 그럼 뭐겠어? x축이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죠.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x축과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x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여기에서 리미트 x를 무한히 보내보는데 이것의 커짐의 속도가 이것의 커짐의 속도보다 얘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것의 극한값이 0이 된다. 즉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0에 수렴한다. 뭐 이러면서 극한값을 통해서 x축과 점점 가까워짐을 하지만 얘가 절대로 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래는 여기서 찾아내라고 하는 게 책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거야. 뭐든 생략할 수 있는 건 다 생략할 거라니까. 왜?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x축과의 교점이 0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개네라고 딱 체크해 놓는다고. 그래놓고 올라가다가 내려온다고. 근데 올라가다가 x축과 하나 만났어. 그리고 그 점에 x가 0인 거 확인했어. 그럼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더 이상 x축과 만나면 안 돼. 분명히 내려온다고 했는데 x축과 만나면 안 된대. 그러면 x축을 타고 내려가겠구나.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것의 극한을 구하지 않고 그냥 유추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위해서 이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야 된다라면 1번, 2번은 분수함수네, 분모 보이죠? 분모가 절대로 0이 안 되는 지수함수네, 그럼 패스. 볼 거 없다는 거죠. 정의역에서 뭐 조심할 거, 뭐 점근선 만들어내는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fx 주어진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즉 y가 0이 되게끔 하는, 즉 x축과 만나는 x를 구해낸다라는 거죠. 구하면서 한 개네 체크하고 넘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미분에서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하는 거죠. x를 구했죠. 그리고 이계도 함수 안 구하죠. 이계도 함수를 안 구하는 거야. 이계도 함수를 안 구하니까 이계도 함수와 관련된 증간표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표 같은 것도 안 그릴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할 거라고. 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했어. 그럼 이제 이 1을 기준으로 좌와 우에서 부호 조사할 거 아니야? 1보다 작은 거 넣어보면은 부호가 플러스, 1보다 큰 거 넣어보시면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잖아? 그러면 그래프도 이런 볼록선 같은 건 안 보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죠.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야. 그래서 1,2분의 1, 뭐 한 요쯤 찍어놓고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오른쪽에서 내려간대. 올라가고 내려간대. 근데 올라갈 때 원점 만나야 돼.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나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선 그으셔도 돼요. 선 이렇게 선 그으셔도 돼. 근데 이제 그리다 보면은 여기서 대충 이런 식으로 볼록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데 이제 더 이상 X축이랑 만나면 안 된대. 그러니까 휘면서 X축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가 되는 거죠. 요 정도만 그리셔도 그래프 관련된 활용 문제들을 푸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만 그려 놓으시더라도 방정식, 부등식 이런 도함수 활용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답을 구해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이 정도 그래프만으로도. 그래서 이계도함수를 생략하고 그게 0이 되게끔한 x를 구하는 과정도 생략하고 그럼으로써 증감표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계도함수를 다 빼내버리고 부호 결정하는 것도 다 빼내버리고 함으로써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다음 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계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x축 그리면 안 되지.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지. 문제 보시게 되면은 뭐 변곡점도 나오고 뭐 하는데 변곡점은 물론 이계도함수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죠. 하지만 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경우에는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는 거. 자, 요 그래프의 y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x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들의 y 값들이 음수죠. 그러니까 f'x가 음수죠. f'x가 음수라는 것은 fx는 감소하고 있다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계도함수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볼록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그냥 대충 긋는 거야.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시든 뭐 이렇게 하시든 정말 선으로 그으시든 그건 뭐 니들 취향대로 하면 돼. 자, y가 플러스죠. 여기서도 y는 플러스입니다. 지금 증가 감소를 보는 게 아니에요. y를 보는 거야. y의 부호가 여기까지 플러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가 다 플러스예요. 물론 그 전에 한번 0이 되는 지점이 있긴 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y가 플러스니까 fx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겠죠. 근데 순간 f'x,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으니까 여기서 순간 0이 되고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겠구나라는 건 이제 경험상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몰라도 돼. 어쨌든 증가하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 계속 플러스인가 계속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D에서부터 Y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F'X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F'X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F 오른쪽에서부터 또 F'X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Fx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함수, 원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기억을 보는 거죠. 닫힌 구간 b부터 e까지. b가 어디 있냐면 여기서부터 b부터 e까지. e는 여기까지. 이 구간 안에서 fx는 두 개의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극값이 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 틀렸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닫힌 구간 A서부터 F까지. A서부터 여기서부터 F까지. 여기까지. 요 구간 안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요 구간 안에서 최대값은 D다. XD에서의 Y값이다. 여기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D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Y값이 최대값, Y값 중에서 가장 큰 Y값이 되는 거, 최대값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A에서 F 사이에서 변곡점은 4개이다. 자, 변곡점은 이계도함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원함수를 보실 게 아니라 도함수를 다시 보시는 거죠. 변곡점을 구하려면은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f'x가 0이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겠다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끔 한 x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요 점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이 되는 것을,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계도함수가 0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점들에서 변곡점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요 점을 기준으로 좌와 우의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보셔야 되는데 이걸 한 번만 더 미분하면은 이계도함수가 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좌와 우의 접선의 기울기가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고 있느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들은 모두 변곡점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에 해당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싫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이제 싫어해버려서 하기 싫어서 그냥 안 하시게 되면 뒤에서 또 계속 문제가 생겨요. 활용 문제들을 못 푼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싫은 것은 이해하나, 싫지 당연히 한 문제 푸는데 막 10분씩 20분씩 걸릴 텐데 이해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려보시고 가능하면 문제풀이 영상을 참고를 많이 하세요. 문제풀이 영상을 참고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생략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생략을 최대한 많이 한다는 것은 이계도함수를 안 구하는 거였고 진감표를 그리지 않는 거였고요. 그 다음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통해서 점근선을 유추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식의 형태를 보실 때 정의역을 또 보시면서 점근선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생각을 하면서 끌고 가실 수 있으셔야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이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다 라고 이제 최대한 내용을 생략하면서 엑기스만 이제 그래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